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요일제가 뭐고 카드가 뭐고.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민생지원금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나오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내일이면 신청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나도 받을 수 있나? 어디서 신청하지? 혹시 사기 아닌가? 하면서 걱정만 늘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모든 걱정을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잡해 보이는 정부 제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바로 이제야 이해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사실 민생지원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딱 정리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마치 라면 끓이는 것처럼요. 처음엔 물은 얼마나 넣지? 면은 언제 넣지? 하다가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민생지원금 이해하기, 라면 끓이기만큼 쉽게 만들어 드리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라면도 물 온도와 시간을 맞춰야 맛있게 나오듯이 민생지원금도 딱 4가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 두 번째,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 이해하기. 세 번째,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사용처 파악하기. 네 번째, 사기 구별하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 익히기. 이 4가지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이거 정말 간단한 거더라. 내가 알려줄게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이야기 중에는 이런 건 몰랐네 하는 깜짝 정보들이 몇 개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신청할 때 생년월일 끝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요. 이런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이 하고 무릎을 치시는 순간들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 민생지원금이 단순히 돈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말 큰 결정이거든요. 12조 원이 넘는 예산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받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받으신 지원금을 동네 가게에서 사용하시면 그 돈이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우리 동네에서 소비하시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정부가 의도한 지역 경제 살리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정확한 금액 계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가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신청 전략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일제가 정확히 뭔지, 3가지 신청 방식 중에 내게 맞는 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사용의 기술을 다룹니다. 어느 가게에서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부분은 안전 가이드입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진짜 공식 채널은 어떻게 찾는지,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민생지원금에 대해 이제 정말 확실히 알겠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하면서 말이죠. 특히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실 거라는 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텐데,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응용하시면 다음에는 훨씬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장 궁금하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 알아보기. 여기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5살이신 김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상북도 영천에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본 금액이 15만 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25만 원이 더해져서 4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상북도는 비수도권이라서 3만 원이 더 추가되고 영천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서 5만 원이 또 추가됩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15, 25, 35, 48만 원. 어머,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김할머니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어 하셨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 꽤 큰 금액이더란 거죠. 이제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먼저 기본 베이스는 모든 분이 동일합니다. 15만 원. 이건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성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이신가요? 그럼 25만 원이 추가됩니다. 총 40만 원이 되는 거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이신가요? 그럼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총 30만 원이에요. 나는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수급자인지 어떻게 알아?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에요. 이미 차상위 확인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해당되시는 거고요. 그런 건 받은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대부분은 기본 15만 원 대상자이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제 지역 보너스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비수도권 거주자 보너스로 3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부산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물론이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모든 분들이 3만 원 보너스를 받으세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5만 원이 추가로 더 붙어요.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인데요? 전국의 8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주로 농촌이나 어촌 지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남 고흥군, 경북 영양군, 강원 인제군 같은 곳들이죠. 정확한 리스트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남 고흥군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5, 25, 35, 48만 원입니다. 거의 5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지급이라는 게 또 있어요. 9월 22일부터는 2차 신청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상위 10%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 소득이 많은 분들은 2차에서는 빠진다는 뜻이에요. 대략 연봉이 7,7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해당 안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아까 김할머니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2차까지 받으시면 48만 원, 10만 원, 58만 원.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은 몇 명이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민생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면 부모님 2분과 성인 자녀들이면 4명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15만 원씩만 받아도 4명이면 6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이제 금액은 알았으니까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차례죠. 내일 7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요일제라는 거예요. 첫 주 동안은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이 터질 수 있으니까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날을 나눠 놓은 거예요. 자, 본인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월요일은 1, 6번. 예를 들어서 1951년생, 1956년생, 1961년생, 1966년생이면 내일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화요일은 2, 7번. 1952년생, 1957년생, 1962년생, 1967년생이면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입니다. 잠깐, 나는 1943년생인데 언제예요? 1943년이면 끝자리가 3이니까 수요일이에요. 7월 23일 수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센터 같은 오프라인 창구는 주말에는 안 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요일제는 첫 주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7월 28일 월요일부터는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맞는 신청 방식 선택하기. 이제 신청 방법을 정해야 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식이에요. 카드 포인트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카드의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로 물건을 사실 때마다 지원금부터 먼저 차감돼요.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받으셨다고 하면 마트에서 2만 원어치 장을 보시면 카드에서 2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서 2만 원이 빠져요. 그러면 지원금 잔액이 13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평소에 카드 쓰시듯이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로 챙겨야 할 것도 없고 신청하신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은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가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불카드 방식이에요. 이건 새로운 카드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그 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있는 거죠.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현금 쓰는 것처럼 간단하다는 거예요.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시면 되고 잔액도 영수증에 나와서 확인하기 쉬워요. 단점은 카드를 따로 챙겨야 한다는 거고 잃어버리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이건 각 지역마다 따로 있는 상품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경기지역화폐, 부산이면 동백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장점은 지역 상인분들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은 무조건 그 지역에서만 써야 하니까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단점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른 방식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건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에 카드를 자주 쓰시고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있다면 첫 번째 카드 포인트 방식이 가장 편해요. 카드는 쓰는데 복잡한 건 싫다,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두 번째 선불카드 방식이 좋아요.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를 자주 이용하시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면 세 번째 지역 상품권이 의미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 이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세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네 가게에서는 대부분 쓸 수 있고 큰 매장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쓸 수 있는 곳들 예를 들어보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동네 음식점, 미용실, 이발소, 약국, 병원, 안경점, 문구점, 세탁소, 학원 등등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곳들 대부분이죠. 안 되는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그리고 금이나 상품권 같은 걸 파는 곳이에요. 편의점은 어때요? 편의점은 좀 복잡해요. 큰 편의점 체인이어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결제하기 전에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마트는 어디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안 돼요. 하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들, 예를 들어서 마트 이런 식으로 된 개인이 운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됩니다.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편의를 위해 사용처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 뒀어요. 각 카드사 앱이나 지역상품권 앱에서 사용처 찾기 메뉴를 누르면 내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지도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받으신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꼭 써야 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남은 돈은 모두 사라집니다. 연장도 안 되고 현금으로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럼 미리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맞아요. 받자마자 무계획으로 쓰시지 말고 평소에 필요한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쌀, 기름, 생필품, 병원비, 임의용비 등등. 어차피 쓸 돈들을 지원금으로 대체하시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 안전하게 신청하고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사기 구별법과 안전한 신청 가이드.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박 아저씨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민생지원금 신청하세요. 오늘까지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신 거예요. 급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링크를 눌렀더니 정부24처럼 생긴 가짜 사이트가 나왔대요. 거기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래요. 아,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입력해야지 하고 입력했는데 다음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정부는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이런 식이에요. 민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여기서 끝이에요. 절대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런 링크는 없어요. 만약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시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정부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온다면 바로 끊으세요. 진짜 정부 기관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굳이 전화로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원칙, 수수료나 인증비를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인증비 1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정부 지원금에는 절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진짜 공식 채널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정확한 신청 경로는 딱 이것들 뿐입니다. 각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 KB, 신한, 삼성, 현대 등. 지역사랑 상품권 공식 앱, 경기페이, 부산 동백전 등. 주민센터 직접 방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이 외에 다른 경로는 모두 의심하세요.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신한카드 민생지원금 이렇게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절대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직접 전화하세요. 카드사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민생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절대 실수 없이 성공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에 할 일. 내 생년월일 끝자리 확인하기 마이너스 내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신청 방식 결정하기 마이너스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 필요한 정보 미리 준비하기 신분증, 카드번호 등. 내일부터 할 일. 해당 요일에 신청하기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유 있게. 신청 완료 확인하기 문자나 앱에서 신청 완료 메시지 확인. 지급 시작일 기다리기 보통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 받은 후에 할 일. 사용처 미리 확인하기 자주 가는 가게들이 되는지 체크.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필요한 것들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기한 관리하기 11월 30일까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날짜들. 7월 20일 1차 신청 시작. 9월 12일 1차 신청 마감. 9월 22일 2차 신청 시작. 10월 31일 2차 신청 마감. 11월 30일 사용 기한 마감. 이 날짜들은 스마트폰 알림으로 설정해 두시거나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세요.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민생지원금이 뭐야? 하던 분들이 이제는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사기를 구별하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민생지원금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버지, 저기는 사기니까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웃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말 소중한 제도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지원금을 동네 가게에서 사용하시면 그 돈이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시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동네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할머니,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꼭 확인하시고 정확한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세요. 8주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복잡해 보였던 민생지원금이 이제는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하고 느껴지시죠? 내일 오전 9시가 되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모두 민생지원금 혜택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